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어제 저녁에 시카고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 1,1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사장에서 2020년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하긴 뭐 그건 2024년 대선 출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중간 선거 하기 전에 그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상황이어서 뭐 내년이나 돼야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일단 우는 확실하게 띄워놓은 상태다. 폼페이오 장관은 네이비실 재단 미드웨스트 이브닝 오브 트리뷰트, 이브닝 오브 트리뷰트, 그러니까 뭐 헌정의 밤, 헌정의 헌신의 밤,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요. 네이비실 재단이니까 결국에는 군 가족들과 관련된 거고요. 이 단체가 원래 하는 것은 군인 가족들, 군인과 군인 가족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630만 달러가 이 귀향 전사들이 민간 부분으로 전환하고 귀향하지 못할 경우 그 가족들에게 만약에 이제 작전 중에 뭐 그러니까 실종된다거나 아니면 사망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가족들에게 지원금이 전달이 되는 이러한 단체인 것이죠. 이 단체에다가 63만 달러가 어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인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그 바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네이션, 이 기부금 문화입니다. 기부금 문화는 단순하게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선해주는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 기부금 문화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 하지만 누군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부금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큰 넉넉하지 않더라도 뭐 10불이건 20불이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갑자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군인들한테 내가 뭔가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뭐 20불이 됐건 하니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기부 문화의 기본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자본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죠. 자본가들이 참여할 때 보면은 대략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참여하긴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호응하느냐가 상당히 그들의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실제로 630만 달러가 이날 전달이 됐는데 그 중에서 100만 달러는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의 CEO가 켄 그리핀이라는 CEO인데 이 그리핀 CEO가 100만 달러를 쾌척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도네이션 이야기를 하느냐. 돈과 관련해서 움직입니다. 정치인들이 움직일 때에는 돈과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지나가는 발자취에 돈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이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돈 아니면 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정치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행사가 그만큼의 자금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1,100명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630만 불이 전달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표와 돈이 모여 있는 행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조밀조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단체들과 이 자금들을 누가 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고위직 인사들 중에 가장 눈에 띄게 활약을 벌여왔던 사람이 마이크 펜스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뭐 퇴임 즉시 라이노 진영들의 환영을, 그러니까 반 트럼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약간 트럼프를 반대는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좋아하지는 않는 친 트럼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나 띵크탱크 진영들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환영을 받아서 네가 차기 대통령감이다라고 처음부터 지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자기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펜스가 그렇게 자기 세력을 활발하게 키워가고 있는 것과 반대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세력을 좀 얻기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전국적인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벌어졌던 이 행사는 이거는 조금 뭔가 새로운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신호탄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언론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2024년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려면 트럼프와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는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런 건 잘못했다라고 딱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오는 그 점에서는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자신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 그가 은퇴를 즐기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농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나이도 많고 대통령도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은퇴해서 편히 살아라라고 아예 깎아내리려고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그러니까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 사이에서 애매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그 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세력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돌변수가 생길 때, 돌발 변수가 생길 때 갑작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갑자기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은 물론 지금 정해져 있죠. 마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론 드산티스 주지사를 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딱 보입니다. 거기에 조금 내 자리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인물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하고 아니면 테드 크루즈 지금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 정도인데 그런데 지금 그 사이 그들과는 달리 지금 그들은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뭐 니키 헤일리는 전직이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근데 니키 헤일리도 사실은 완전 친트럼프 진영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테드 크루즈는 뭐 친트럼프 진영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론 드산티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드산티스가 훨씬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마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뭔가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좀 열악한 부족해 보이는 대신에 이제 테드 크루즈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드산티스가 못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는 플로리다에서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지 선언도 하고 지원 유세를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라바마도 오고 뉴햄프셔도 가고 뭐 5만 군데를 아이오와 뭐 이런데 5만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언제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친트럼프 진영에서는 그렇고요. 한 친트럼프 진영도 아니고 반 트럼프 진영도 아닌 애매한 경계선에서는 저희가 폼페이오의 행보를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에 100여 개국을 순방한 트럼프 행정부의 수석 외교관이었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어제 행사에서 하면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외부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큰 위협은 교원노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미국 내의 국내 위협을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마가 유권자들로 이야기를 하죠. 극우파들, 2020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험한 인물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하는 국내에서 위험한 인물들, 교원 노조,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실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교원 노조는.